칠판에 분필로 쓰인 글씨가 하얗게 빛났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정환은 40년간 써온 마지막 문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교실 뒤편에서 아이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정환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정년퇴임. 74세의 나이에 드디어 교단을 떠나는 날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꽃다발을 들어올리며 정환은 생각했다. 40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 준호와는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다. 규칙과 원칙을 강조하며 살아온 삶이 때론 가족에게는 부담이 되었나 보다. 집으로 향하는 길. 현관문을 열자 남편 동식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여보, 몸이 안 좋아요. 동식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정화의 눈에는 남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교사로서 기른 관찰력이 알려주고 있었다. 뭔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동식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심근경색이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을 때 정화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유족분이신가요? 안타깝게도. 의사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이야. 정화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준호가 다가왔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걱정이에요. 정화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함이 밀려왔다. 평생을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게 될 줄이야. 준호야, 엄마는 괜찮다. 어머니 교사셨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정화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서운한 기분도 들었다. 마치 자신이 더 이상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정화는 남편이 자주 앉던 의자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동식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정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외로움을 느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답 없는 빈 방에 정화의 목소리만 메아리쳤다. 교사로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왔던 정화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앞길이 막막했다. 준호의 말처럼 정말 혼자서는 안 되는 걸까? 규칙적인 생활, 안전한 환경. 그것들이 지금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정화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했다. 아직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이장 아들의 제안.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화는 집안 정리를 하며 남편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다. 옷장 속 양복들, 책상 위의 안경, 베개 위에 아직 남아있는 남편의 냄새. 모든 것이 동식을 떠올리게 했다. 현관벨이 울렸다. 준호가 며느리 수진과 함께 왔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정화는 며느리가 자신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교사 출신이라서 더 엄격해 보이는 모양이다. 앉아라. 차 끓여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향했다.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봉투 안에는 화려한 팜플렛들이 들어 있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행복한 노후생활이라는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화는 팜플렛을 천천히 펼쳐보았다. 깔끔한 건물들, 넓은 정원,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의료 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규칙적인 식사 시간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안내되어 있었다. 준호야, 이게 뭐니?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혼자 사시면 정말 위험해요. 아버지처럼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정화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다. 여기는 어머니 같은 분에게 딱 맞아요. 교사 출신이시니까 규칙적인 생활에 금방 적응하실 거고 비슷한 연배 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수진이 차를 가져오며 말에 동참했다. 어머니, 여기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한대요. 정말 안전할 것 같아요. 정화는 팜플렛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노인들의 표정이 과연 진짜 행복한 것일까 싶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미소들이었다. 생각해보마.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견학 가보시는 게 어때요? 직접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준호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화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언제부터인가 준호와 자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교사로서의 엄격함이 때론 모성애를 가렸던 것 같았다. 어머니, 저희도 자주 뵐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다. 준호가 얼마나 바쁜지를. 승진을 위해 야근하는 날이 많고 아이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준호야, 너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일이 먼저죠. 준호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정화의 눈에는 아들의 피곤함이 보였다. 교사로서 수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며 기른 눈이었다. 준호도 자신만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정화는 팜플렛들을 다시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어보았다. 규칙적인 식사시간, 체계적인 프로그램, 안전한 환경. 교사 시절 학교 시스템과 비슷한 구조였다. 그래, 나는 원래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했지. 정화는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40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진행했다. 그런 생활이 몸에 밴 사람이니까 실버타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뭔가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자신이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인정서에 도장을 찍는 기분이었다. 준호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정말 혼자서는 안 되는 걸까? 창밖을 보니 이웃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비슷한 나이의 박씨 부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씩씩하게 혼자 살아가고 있다.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준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며느리 수진도 자신을 어려워하는 마당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정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나이가 된 것이 실감났다.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주던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처지가 되었다.
3장 첫 번째 방문. 토요일 오전 준호의 차가 집 앞에 섰다. 정화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왔다. 평생 깔끔함을 유지해온 습관이었다. 어머니 예쁘게 입으셨네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정화는 뒷좌석에 앉으며 긴장감을 느꼈다. 마치 새 학교에 첫 출근하는 교사 같은 기분이었다. 차장 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다. 고층 빌딩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복잡한 교통.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정화가 젊었을 때와는 너무 다른 세상이었다. 여기서 20분만 더 가면 돼요. 준호가 백미러로 정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점점 도시의 소음이 줄어들고 한적한 길이 나타났다. 양쪽으로 정돈된 가로수들이 늘어서 있었다. 와, 공기가 좋네요. 수진이 창문을 조금 내리며 말했다. 실제로 공기가 맑았다. 시내보다 훨씬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이었다. 드디어 실버타운이 보였다. 팜플렛에서 본 것보다 훨씬 웅장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넓은 부지에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어머니 어때요? 정말 좋죠? 준호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말했다. 정화는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확실히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나와 맞이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견학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김미영 상담사예요. 안녕하세요. 정화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교사 시절의 습관으로 상대방을 관찰하는 눈길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김미영은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것 같았다. 먼저 저희 시설을 둘러보실까요? 김미영이 앞장서며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로비는 호텔처럼 깔끔하고 고급스러웠다. 편안한 소파들과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기가 메인 로비예요. 입주민분들이 자유롭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죠. 몇 명의 노인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화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편안해 보이기는 했지만 뭔가 활기가 부족해 보였다. 식당도 구경하실까요? 넓은 식당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들이 있었다. 벽에는 식사 시간표가 붙어 있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정확히 정해져 있었다. 저희는 영양사가 직접 짠 메뉴로 건강한 식사를 제공해 드려요.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네요. 정화가 말했다. 김미영이 밝게 웃었다. 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잖아요. 어머님께서 교사 출신이시라니까 규칙적인 생활에는 익숙하실 거예요. 준호가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은 의료실이었다. 간호사 한 명이 상주하고 있었고 기본적인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응급 상황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드려요. 의사는 언제 오나요? 주 2회 방문 진료를 해주세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대로 괜찮아 보였다. 마지막으로 견학한 곳은 개인실이었다. 원룸 형태의 깔끔한 공간이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이 있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어머니 어떠세요? 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정화는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깔끔하고 안전해 보였다. 하지만 뭔가 차갑고 획일적인 느낌이었다. 그런데 저런 대로 지내시는 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세요? 정화가 물었다. 김미영이 시간표를 보여주었다.
아침 체조 문화 프로그램, 휴식 시간까지 모든 것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수진이 감탄했다. 하지만 정화는 시간표를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학교 시간표 같았다. 자유시간이 거의 없어 보였다. 견학을 마치고 상담실에서 계약서를 검토했다. 월 비용은 준호가 부담한다고 했다. 여러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정화는 자세히 읽어볼 시간을 갖지 못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준호가 재촉하듯 물었다.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 분명히 좋은 환경이었다. 안전하고 체계적이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무거웠다. 생각해 볼게. 어머니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김미영이 은근히 압박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사장 입주 첫날. 이사 트럭이 실버타운 앞에 섰다. 정화의 40년 살림이 작은 트럭 한 대에 들어갔다. 생각보다 짐이 적었다. 대부분의 가구는 새 주인을 기다리며 빈 집에 남겨두고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가져왔다. 어머니 무거운 건 저희가 들게요. 준호와 수진이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정화는 자신의 방 번호가 적힌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 305. 3층 끝쪽 방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입주민과 마주쳤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표정이 무뚝뚝했다. 새로 오신 분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정화가 인사했지만 그는 대답 없이 1층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 안이 어색한 정적에 쌓였다. 어머니 별로 친근하지 않네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화는 별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305 문을 열자 깔끔한 원룸이 나타났다. 견학 때 봤던 것과 똑같았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뷰도 좋고. 준호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정화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는 몇 명의 입주민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모두 느린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짐을 정리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 옷들을 옷장에 넣고 책들을 책꽂이에 정리했다. 평생 모은 책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만 가져왔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가봐야 해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준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벌써 오후 4시였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라. 고생했다. 어머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수진이 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며느리의 손이 따뜻했다.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되자 갑자기 적막감이 몰려왔다. 정화는 침대에 앉아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지만 뭔가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오후 6시 정각이었다. 정화는 식당으로 향했다. 넓은 식당에는 이미 많은 입주민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정화는 빈 테이블을 찾아 앉았다. 배식을 받으러 갔을 때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이정화 선생님. 네, 저는 영양사 박선미예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정화는 트레이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흰밥,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깔끔하고 영양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집에서 해먹던 음식과는 다른 맛이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새로 오셨네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예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순자는 70대 중반으로 보였다. 인상이 온화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 같았다. 여기 어때요? 정화가 물었다. 순자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음식이 좀 싱거워요. 나이 드니까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밍밍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간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도 편해요.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걱정할 게 없어요. 순자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편하지만 뭔가 아쉽다는 뜻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벌써 밤 7시가 넘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저녁이었다. 정화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산책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생각보다 조용한 밤이었다.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서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도착했다. 걱정 마라. 곧 답장이 왔다. 어머니 다행이네요. 편히.